수행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원로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 비구니 스님 전용 실버타운 건립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사찰숲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가 사찰숲을 명상 수행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8정도의 숲을 조성해 눈길을 끕니다. 제주 지역 대학생 불자들과 동문들이 하루 동안 사찰에 함께 머물며 서로를 응원하고 전법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4.10 총선의 주요 격전지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안철수, 이광재 두 거물급 정치인의 맞대결로 여론의 중심에 서 있는 경기도 성남 분당갑 선거구로 가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스님들의 노후 대책 문제가 불교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원로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행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비구니 스님 전용 실버타운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조계종단 소속 스님은 지난 2020년 기준 11,000여 명. 이 가운데 고령화 기준인 65세 이상이 2,500명이 넘습니다. 특히 비구니 스님의 고령화율은 32.3%에 달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승가 고령화 현상 속에서 조계종은 지난 2011년부터 승려복지법을 제정해 소정의 연금보험료와 질병치료비, 수행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 주거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불교하면 자비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보살입니다. 몇 생을 거듭거듭하면서 우리는 어느 생이었던가 함께 부처님 회상에서 수행을 했고 함께 이 중생구제를 했던 그 인연이 오늘에 이렇게 한자리에 했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청설재단 승가공동체 회복 추진준비위원회가 비구니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찰 경영방안 세미나를 열어 비구니 스님 전용 주거복지시설 설립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스님들이 대중생활보다는 전국의 보석처럼 곳곳이 이렇게 따로따로 개인으로 사시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한계가 온 겁니다. 혼자 사는 스님들의 한계가 닥쳤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모아서 승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이 세미나를. 참가자들은 고령화 진행 속도에 비해 승가 공동체 정신은 오히려 옅어지고 출가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승가 고령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출가자 감소를 꼽으며 요양과 간병이 필요한 노스님에 대한 수요 파악과 시설 운영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240여 분이 됩니다. 이분들 중에서 요양과 간병이 필요한 스님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또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입니다. 이 수익과 지출에 대한 지속 가능한 운영인데요. 어떻게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며 유지관리할 거냐. 여기에 이제 아주 명확히 좀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비구니 승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선 수행, 전법의 역량과 지혜를 총결집한 승가의 모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수행자의 위의를 보장하고 운영 합리성을 갖춘 비구니 전용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습니다. 상징적으로 승가, 사방 승가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상징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같이 모여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가하신 스님들께서 그 본래의 출가 의지를 아주 잘 지키면서 끝까지 법회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내가 법회를 못하면 나와 함께 하던 제가 불자들이.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비구니 실버타운 건립 등 승가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논의하면서 종단을 넘어 범불교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달 30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찾아 훈련병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열었습니다. 법회는 참회와 연비의식, 개첩 수여와 후원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고,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법문을 통해 수계를 받은 에너지로 수많은 호법신장과 불보살이 장병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비를 받던 수계를 받은 이 에너지는 또 지금의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호법 신장님과
많은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 옹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지켜주실 겁니다. 광용 스님은 호국 연무사 수계법회 활성화를 염원하며 후원금 2,500만 원을 주지 진호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들이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손잡고 미얀마 난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한 미얀마 유학생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수서동 전국 비구니회관 1층 로비에서 미얀마 난민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열고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고 이웃나라 태국으로 이주한 미얀마 난민 어린이들이 군부의 만행 등을 표현한 작품 3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국제부는 전시회 후원을 맡아 모금을 독려했고 총회 참석을 위해 비구니회관을 찾은 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대거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미얀마 난민 단체들과 우리 연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홍보하려고 때문에 우리 그쪽에서 피해가고 있는 거 애들이가 직접 그림하는 것 그림들이 가져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 미얀마 학생연합회와 연결하면서 우리가 모금 행사하는 걸로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사찰 숲은 환경 문제 극복의 대안이자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가 사찰 숲을 명상 수행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8정도의 숲 조성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따사로운 봄 햇볕이 내리쬐는 일요일 오전, 여기저기에서 삽으로 흙을 퍼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적당한 깊이가 되자 푸릇푸릇한 나무와 꽃을 심고 다시 흙을 덮은 뒤 토닥토닥 다독여줍니다. 이마에는 어느새 꽃망울 같은 땀이 맺히지만 새로운 생명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도 뿌려줍니다.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고향 흥국사에서 식목일을 앞두고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 나무를 심으면서 이 나무가 잘 자라기를 늘 바라고 이 나무를 심을 때만큼은 제 마음이 아주 순수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여기로 온 것 같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사찰숲 전문 연구기관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 회원들은 직접 삽을 들고 사계절 황금색을 잃지 않는 황금회화나무와 목단나무 등을 흥국사 약사전 뒤의 명상숲길과 템플스테이관 옆 등 경내 곳곳에 심었습니다. 봄 소식을 알리는 영춘화와 나비 모양의 꽃 가우라, 고운 자태의 꽃 무릇도 곳곳에 심어졌습니다. 사찰림이 여기서 다시 조성이 됐을 때 특수한 나무들 수종하고 여러 가지 꽃나무들이 사람들에게 더욱 자연 친화적인 좋은 그 힐링의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찰림 연구소는 특히 흥국사의 사찰숲 복원과 함께 생태와 수행을 결합한 이른바 8정도의 숲 조성 사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찰림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8정도의 숲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사찰림이 깨달음과 탄소 중립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깨달음과 탄소 중립을 위한 8정도의 숲 조성 사업은 민간 연구기관에서 지난 2월 조계종 산하기구로 새롭게 출발한 사찰림 연구소가 처음으로 선보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흥국사 약사전 뒤편에 황금회화나무 8그루를 심고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8정도의 8가지 이름을 각각 붙여 숲과 자연 속에서 지혜와 진리의 깨달음을 구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개의 회화 금색 황금 회화나무를 상징화하고 8군데로 장소를 나눠 가지고 배치해서 각 코스별로 이동하면서 나무를 통한 힐링과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게 되겠습니다. 사찰림 연구소의 8정도의 숲은 수행의 공간이면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위기 국복과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낼 전망입니다. 고향 흥국사 주지 정문 스님도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 회원들을 격려하고 8정도의 숲 조성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는 고향 흥국사를 시작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사찰에
팔정도의 숲을 잇따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찰림을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이제 휴양이나 명상이나 관광 같은 요소로 좀 활용을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 같은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사찰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시대, 생태와 문화가 함께하는 사찰숲이 환경문제 극복의 대안이자 치유와 명상 수행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대불련 제주지부 재학생과 동문 선배들이 1박 2일간 템플스테이를 함께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전법포교 활성화를 발언했습니다. 재학생들은 청년불자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섰고 선배와 지도교수들은 불자 대학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주 BBS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불련 소속 대학생 35명이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 금룡사에 모였습니다. 졸업생 선배들과 함께한 참 나를 찾는 행복여행 템플스테이. 금룡사 주지 재용 스님, 강명엽 대불련 제주지부 회장을 비롯한 동문회 선배들과 한라대학교 불교동아리 정예실 주도교수, 제주교대 불교동아리 오대만 지도교수가 함께했습니다. 선배들은 바쁘게 달려가는 재학생들의 삶에서 템플스테이가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제주 불교 중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문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후배들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젊은 불자들이 많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이 사찰을 찾는 학생들이 오늘의 동기가 되어서 불교 활성화, 청년 불자 육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선배들이 어떤 지극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서 찾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어떤 직업군에서 열심히 전문 지식을 쌓으려면 쉬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한 하나의 자기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는 서클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가한 대불련 재학생들은 기본 사찰 예절을 배우고 타종과 사찰 음식 체험, 참불가 배우기를 통해 불자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연합 세 학교가 모여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줘서 저도 회장으로서도 좀 새롭고 기쁜 마음이 드는 것 같고 다들 이렇게 편안하게 잘 즐기고 갔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학교를 넘어 대불련 동문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을 통해서 불교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어떤 저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제주지부 역사상 제일 많은 인원이 모인 템플스테이거든요. 정말 기쁩니다. 안 그래도 종단 내외부에서도 전법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주시는데 저희 대불련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1963년에 창립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주지부는 2000년대 이후 오랜 침체기를 걷다가 2018년 제주대와 제주교대, 2022년에 한라대가 재창립되면서 제도약을 위한 활로를 찾았습니다. 대불련 지도교수들과 동문회 선배들은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동아리방 리모델링, 연합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안지혜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불교 동아리 학생들이 경주 불국사를 찾아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카이스트 불교 동아리 법우회 카이스트 소속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지난달 23일과 24일 불국사에서 석굴암 천년의 숨결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카이스트 불교 동아리 법우회 카이스트 소속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지난달 23일과 24일 불국사에서 석굴암 천년의 숨결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조계종 포교원 후원으로 마련돼 학생들은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의 문화재들을 둘러보고 사찰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선언숲길 걷기 명상과 석굴암 새벽 예불, 스님과의 차담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22대 총선 접전 지역 가운데 안철수, 이광재 두 거물급 정치인이 맞대결을 펼치는 경기 성남 분당갑 선거구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출퇴근길 교통 문제 등이 화두로 떠오른 분당갑 지역 선거전을 취재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1기 신도시 분당과 2기 신도시 판교가 맞붙어 다양한 연령대와 정치 성향의 유권자들이 공존하는 곳,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 2명이 나란히 사선 고지를 놓고 맞붙은 곳입니다. 지난 2022년 보궐선거로 새롭게 둥지를 튼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강원도에서 지역구를 옮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유치와 분당 아파트 재건축 문제, 시민의 일상 안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비전은 뚜렷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4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비해서 없는 게 2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교육기관이고 그 다음 하나가 연구기관인 겁니다. 그래서 그 2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2월 카이스트와의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원 유치에 나섰다며 영재고등학교도 설립해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연구원이 여기 판교로 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 같으면 부산에 영재고등학교를 운영한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마 450명 전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영재학교를 여기에 만들면 이광재 후보는 과학고 유치와 함께 어린이집부터 초중고교까지 대대적인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돈의 물꼬를 학교로 보내는 거죠. 일정 % 이상 예산을. 그런 예산을 지원한 지자체는 국가가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정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만드는 법안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또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른바 교육판 넷플릭스를 제안하면서 첨단 IT 분야의 주민교육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당판의 위대한 수업을 만들어서 제가 EBS의 위대한 수업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소프트웨어 AI와 코딩 교육을 무제한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역구 최대 관심사인 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는 2 후보 모두 시범단지 선도지구를 신속하게 지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지난해 8월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과 같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안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치는 봉사이자 기부라고 외치며 바닥 표심을 다지는 안철수 후보와 민주화 세대를 넘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표밭을 누비는 이광재 후보.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내리 보수정당 후보를 선택한 분당갑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고산당 해원 대율사의 열반 3주기를 맞아 지난달 30일 부산 해원정사에서 해원 대율사 해원정사 창건기와 공적비 제막식이 봉행됐습니다. 제막식에는 고산분도회 스님들을 비롯해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 등 스님과 신도 2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해원 대율사의 자취를 기억하고 도심 포교의 업적을 찬탄했습니다. 고산 해원 대율사의 전계 제자인 수불 스님은 고산분도회가 모두 모인 이 자리에 큰 스님께서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며 준엄한 불식촌음의 가풍을 이어받아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말고 정진과 포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도 큰 스님의 뜻을 잊지 않고 고산분도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포교하고 정진할 수 있는 도량으로 바꿔나가고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천직지사가 지난달 30일 산문 앞 광장에서 2024 자비나눔 한마당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직지사 복지재단 이사장이자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행복에 이르는 길인 자비를 실천해 나가자고 설했습니다.
자비와 배려, 곧 나눔이 행복의 길입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꽃망울만큼이나 흥겨운 웃음이 오늘 하루 이 장마당을 가득 채우길 바라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자비나눔 바자회에는 사회복지법인 직지사 복지재단과 김천불교 사업연합회에서 30여 개의 부스를 마련해 지역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들을 대중에 선보였습니다. 이상으로 4월 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